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부동산이나 사업 계약서를 다른 사람 명의로 작성했다면 사문서 위조죄로 바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 하나를 작성한 것일 뿐인데 큰 처벌이 있겠어? 하고 넘어가시지만 심하면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되기 직전이라면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전부 실행하셔야 합니다. 사문서 위조죄의 사례와 함께 형량을 설명해 드릴 테니 본인의 사례가 다음과 같은지 잘 들어보고 맞다면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올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사문서 위조죄는 형법 제231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위조한 문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위조사문서 행사죄로도 처벌받는데요. 위조사문서 행사죄는 형법 제23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형량은 동일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돈을 빌리면서 본인 동생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준 사안에서 사문서 위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고 임대차 계약서를 타인 명의로 작성한 사례에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조한 문서를 가지고 다른 범행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죄도 같이 고소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죄만 처벌받는 경우보다 당연히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례를 말씀드리면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해서 휴대폰을 개통해서 326만 7천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받고 통신요금 25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는 등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2,300만 원가량이 되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초범이었고 분할 변제를 조건으로 합의가 된 상황을 참작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고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주면서 2,940만 원을 편취한 사례에서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처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최대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위조한 문서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소명하고 문서 명의자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외에 초범이라는 점 또한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어떤 점을 주장하고 어떤 증거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지를 도움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문서 명의자와 합의를 함에 있어서도 문서 명의자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했던 사안은 피의자가 지인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한 사례였는데요. 피의자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 자체에 거짓이 없었고 사실만을 기재했기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문서의 명의자가 계속 작성을 해주겠다고 하던 중에 연락이 두절되어 어쩔 수 없이 위조하게 되었다는 점을 소명하며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다행히 검찰에 처분 결정이 있기 전에 문서 명의자와 연락이 다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여서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 조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해당 문서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서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혹시 진술해야 할 부분을 진술하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 이전에 문서 명의자가 작성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잘 안 되던 중에 작성하게 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진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진술한 내용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경찰 조사를 잘 받는 법에 대한 우측 상단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문서 위조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